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오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2시부터 진행되는 코텔리스를 활용한 이용 방법,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바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저희 클래리베이트 솔루션 전체적인 오버뷰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텔리스 라이브 데모에 들어가기 앞서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있었던 글로벌 제약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글로벌 제약 시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질환이나 회사 또는 어떤 기술 분석에 대해서 코텔리스를 어떻게 활용해 줄 수 있는지 라이브 데모를 함께 진행하는 좀 새로운 세션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간단한 웹법 사항과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교육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면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입장과 동시에 그 뮤트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그렇게 지정을 해 놓았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진행 중에 저에게 주실 질문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우측 상단 패널에 있는 Q&A나 챗박스를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읽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 대한 솔루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는 걸로 제가 지금 답변을 받아서요.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톰슨 로이터라는 저희 회사가 있는데 저희 그 톰슨 로이터에서 저희 IP&, 사이언스 저희 사업부만 따로 이제 스피노프처럼 저희가 나와서 따로 독립적인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나 모든 서비스에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전혀 네트워크나 그런 리소스에는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클래리베이트에서는 라이프 사이언스, 제약 쪽의 그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크게 5가지 에리아로 나누어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연구소나 국가기관에서 많이 활용해 두시는 저희 리서치 솔루션,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ACCI 논문이 나오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메타코어, 인테그리티 DRA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전체 제약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코텔리스라든지 바이오월드 또는 역학 데이터나 거래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 외에 임상 데이터, 인허가 데이터 그리고 제네릭을 위한 포스트 런치 데이터까지 해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그 스킴으로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톰슨 로이터에서 클래리베이트로 바뀌면서 여러분들께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오늘은 소개해드리는 것이 저희 주의 목적, 이 본 교육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톰슨 로이터 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저희 커버리지, 글로벌 커버리지와 업투데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에디토리얼 프로세스가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신의 뉴스를 상용하는 DB에서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개별 약물의 수학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셀스 폴캐스트나 아니면 특허의 전문 데이터인 DWPI 등 다양한 전문화된 정보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저희 코텔리스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리베이트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한 그리고 좀 더 쉬운 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서 저희가 분석 기능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기능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구글에서 캔서로 검색을 하셨을 때 15만 건의 문서를 찾아보셨으면 그거를 유용한 데이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코텔리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찾으셨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읽고 수출해낼 수 있는지 하는 그러한 분석 기능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그 분석 툴은 크게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는 코텔리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CLB라는 새로운 그 시장 마켓 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역동적으로 분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인테그리티와 함께 호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DRA라는 리서치 분석 툴로서 이 사이언티픽 리서치 부분은 제가 9월 달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교육에서는 이 마켓 리서치 쪽에 코텔리스와 CLB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 동향을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테그리티와 코텔리스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약물을 실제로 코텔리스와 인테그리티는 한 대학사나 또는 국가정보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한 가지 약물에 대해서 코텔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데이터 중심으로 비교하시기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물의 세일즈 데이터나 수합 분석, 관련된 거래 데이터나 특허 데이터들, 또는 이 약물이 어느 단계에 어느 질환에 있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시장 데이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A라는 약물을 관련된 타겟은 뭐고, 관련된 바이오마커나 PK/PD 데이터는 뭐고, 그 약물의 PK/PD 데이터를 수렴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애니멀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이러한 어떤 연구 중심의 솔루션 으로 여러분들이 그 약물의 그 에셋을 비교 평가하실 수 있는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텔리스라는 것은 실제로 그 바디 오브 널리지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마 예전부터 활용해 두신 분들은 톰슨 파마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코텔리스라는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톰슨 파마의 컨텐츠들을 모두 저희가 CI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학 분석이라든지 폴캐스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고객분들마다 활용하시는 모듈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 제가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코텔리스 CI 유저분들이 많으시고, 그중에 일부분의 그 경우에는 CTI라는 임상 모듈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RI라는 모듈을 활용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 이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쪽에 그 관련된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2017년도, 금년도 1월 달부터 그 리캡 데이터가 코텔리스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거래 데이터로 활용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코텔리스 CI를 보고 계신 분들도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이 DI를 추가하시면서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M&A 딜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센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펀딩 딜에서도 그들의 딜 텀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업프론트는 얼마고, 마일스톤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토탈 피는 어느 정도고, 이런 어떤 딜 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커버리지도 3만 건 이상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D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분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유사 딜의 경우 각각의 단계마다 예를 들어 업프론트는 어느 정도로 통용이 되고 있고 전체 딜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장려 2형의 경우 라이센싱 딜을 하려고 할 때 월드와이드 상권 기준으로 해서 업프론트 피는 어느 정도로 구축이 되고 있고 전체 피는 어느 정도인지 딜 벤치마킹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로 해서 저희가 레인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I를 보시면 엑셀에서 스스로 분석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엑스포트 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라이브 데모에서 많이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코텔리스 CI 유저분들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CI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부 DI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코텔리스 CI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텔리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갖고 계신 모듈에 따라서 결과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한 가지 검색어 기준으로 해서 이 다양한 컨텐츠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CCI 유저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8가지 컬러로 된 레귤레터리 빼고 나머지 컨텐츠들이 모두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계시는 모듈이나 추가 구독 모듈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CI 유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검색하시더라도 임상 데이터나 거래 데이터는 모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그 정보량이 다소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 있고요. 여러분들 또 일부 분들께서는 그 질환 보고서라든지 브로커 리서치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일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금일 교육에서 보여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CLB라는 툴을 일부 분들께서는 많이 활용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 CLB라는 툴을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CLB라는 그 분석 툴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하실 수 있는 툴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7년도 올해 1월에 새로 런치가 되었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금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올해 1월부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런치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레귤러토리 데시그네이션에 대해서 코텔리스에서 줄글로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새로 탭을 만들었습니다. 검색 필터 창도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시그네이션을 약물별로 또는 각각의 데시그네이션별로 따로 분석을 해서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외에 작년에 좀 업그레이드된 기능인데 미처 아직 숙지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라이센싱 하는 약물들만 따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검색하실 수 있는 필터링 툴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단순히 그냥 드롭시키기보다는 터미네이션 된 상태에 따라서 약물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임상 3상에서 실패한 약물들만 따로 솔팅을 하셔서 보실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러스를 뽑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받았는데 약물 개발 비용이 이제 워낙에 코스트가 뛰다 보니까 임상 3상까지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POC가 확립이 된 약물들이라서 임상을 다시 재디자인하는 리포지셔닝 역할을 전담하는 팀들을 많이 요즘 신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팀의 취지에 맞게 임상 3상에서 터미네이션 된 약물들만 따로 뽑아서 보고 싶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텔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임상 3상뿐만 아니라 임상 1, 2, 3 여러 가지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터미네이션 된 약물들을 따로 솔팅하셔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 교육에서는 여러분들 쿼리 저장하시는 법, 알라트 셋업하시는 법, 그리고 서치 히스토리 같은 것들 보시는 방법들을 제가 중간중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바로 보통은 라이브 데모로 가지 않는데요. 자, 금년도에도 이제 어떤 개발 트렌드가 있었는지 주로 오버뷰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초 1월 달에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2015년도 데이터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제 하반기가 지나가면서 2016년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제약 시장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자면, 트렌드 자체는 사실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키워드가 이제 올펀 드러그가 스틸 강세가 보이고 있고요. 이 퍼센테이지는 이제 US에서 새로 승인된 약물들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약물들이 가장 키워드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미국에서 승인된 47% 약물이 올펀으로 나왔는데 작년 한 해도 크게 다르지 않게 40%를 넘는 41%가 이제 올펀 드러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캔서 쪽에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고 2015년도에서는 전체 약물의 30%, 그 30%에서 100% 모두가 다 올펀을 받았는데 2016년도 한 해 동안은 한 27%, 한 30% 정도에 가깝게 이제 항암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중에 한 67% 정도가 올펀으로 데시그네이션을 받았습니다. FIC, First in Class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저희가 같은 추세임을 볼 수가 있었고 36%로 작년 한 해에도 First in Class 약물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고요. 가장 키워드로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egulatory Designation인데 그래서 저희 코텔리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데시그네이션을 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어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제 약물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시장에 런치하는 전략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데시그네이션 현상은 2010년도 후반때부터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2015년도에는 60%, 2016년도에는 무려 73% 정도가 이런 데시그네이션을 활용해서 시장 약물을 빠르게 런치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저희가 NME 승인 현황을 보통 매년 이제 트래킹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제약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R&D의 아웃풋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단순히 세일즈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출액과 플러스 이 승인 현황을 같이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취지이고, 그 넘버를 좀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2004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이 NME가 이제 연평균 36개 정도 나오는 굉장히 이제 NME의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한 5, 6년 동안은 약간의 암흑기였다가 그 다음에는 좀 다시 한번 36개 정도까지 연평균 일어나면서 좀 제가 까지만 하더라도 1월 달에 때까지만 하더라도 2015년도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15년도에 45개 정도의 NME가 보이면서 약간 파지티브 트렌드가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한 해에는 22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게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왜 떨어졌냐라는 거죠. 떨어진 이유를 보면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더 힘든 챌린지를 맞이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너 이유이긴 하지만 파일링 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CRL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CRL 건수가 5건 이하로 매우 적어진 반면에 지금 2016년도에는 3분의 1 이상이 CRL 건수로 잡혔어요. CRL 건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파일링 이후에 FDA에서 승인 거절 의사를 밝힌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CRL까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임상 3상까지 다 마치고 약물을 파일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산업 기준으로 약물 개발 비용을 빅파마 기준으로는 한 2조 정도 잡고요. 중소기업 바이오텍 회사 모두 포함해서 산업 평균으로는 1조 좀 넘는 금액으로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조에서 2조까지 투자하는 이러한 약물 개발 프레임에서 마지막 임상 3상에서 이런 드롭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그들의 R&D의 아웃풋에 대해서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올 초 1월 달에 이런 R&D 프로덕티비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숫자로 좀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이 제약사들이 2015년도 동안 R&D에 쏟은 비용이 75빌리언 정도로 현재 매출이 R&D 비용이 잡히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승인받은 비교적 최근 신약의 제품에서 거둬들인 세일즈가 104빌리언 달러. 저희가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약 시장의 매출을 1트릴리언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4빌리언만 지난 10년 동안 승인받은 약물에서 나온 매출이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많은 챌린지 속에서 제약사들은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R&D죠. 스스로 똘똘한 약물을 잘 골라내고 개발해서 R&D의 전략을 세우는 것,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 하나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이제 fast fail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문구를 활용해 주시는데, 드롭될 거면 임상 3상 다 끝나고 드롭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페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코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로피터빌리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좋은 전략이라고 이제 많이 판단이 되는 것을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겠고요. 그런 R&D 전략과 다른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익스펜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아웃 라이선싱을 하느냐, 어떤 파트너십을 갖게 되느냐, 이러한 이제 외부적인 전략이 함께 고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레이트 스테이지에 있는 글로벌 파마들의 파이프라인을 비교해 보면은 외부에서 갖고 오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거진 한 60% 정도가 되고 자체 R&D에서 개발하는 게 한 40%좀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이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딜이나 파트너십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아웃라이센싱을 하고 또 이런 아웃소싱을 하는 것을 왜 하느냐라고 치면은 사실은 이런 R&D 패러다임이 제약시장에서 R&D 패러다임이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덩치가 큰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좀 더 진보적인 좀 경쟁성 있는 약물을 확보하는 전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이 사이드와 셀 사이드가 사실은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이 사이드에서는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펀딩 사이즈라든지 스케일이나 임상 3상을 굴릴 수 있는 스케일이나 경험, 이런 액세서빌리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축하려는 그로스에 대한 니즈가 많이 강하죠. 셀 사이드에서는 보통 이러한 혁신성, R&D 혁신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쟁성 있는 약물을 개발하려는 어떤 패러다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이디어와 펀딩을 주고받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파트너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하나의 컨셉 중에 하나가, 잘못된 컨셉 중에 하나가 셀 사이드는 항상 이제 약간 중소기업이고 바이 사이드는 대기업이냐.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제가 2015년도 거래에 있었던 라이센싱 딜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일부인 이제 매드이뮨에서 약물을 셀진에 팔았는데요. 물론 이제 매드이뮨, 아스트라제네카 안에 있는 매드이뮨이나 셀진 입장에선 저희 입장에선 둘 다 큰 기업임은 이제 분명 맞지만 보통은 이제 반대의 프로세스가 대충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셀진이 갖고 있는 이런 혈액암 쪽에서의 이런 전문성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높게 평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제품을 셀진한테 아웃라이센싱하는 형태가 보이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바이오월드에서 받은 뉴스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빅 기업들끼리도 스스로 이제 콜라보레이션한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타케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파킨슨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거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회사에 와서 뉴스를 딱 켰더니 이 뉴스가 브레이킹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어 프로그램이 아닌 이 파킨슨 디지즈에 대한 리스크를 타케다와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그러한 형태의 전략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딜이 떴는데 이 딜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내일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거래라 함은 셀러 입장과 바이어 입장에서 서로 니즈가 맞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2016년도 한 해 동안 라이센싱을 가장 많이 했던 글로벌 제약사들을 한번 어느 영역에서 했는지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상단에 있으실 거고요. 어느 질환 영역에서 라이센싱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는지를 보면은 대부분 제약사들이 생산 분석을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온콜로지 쪽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려는 연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단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회사마다 다른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J&J나 알러간 또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질환에서 이제 에셋을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로 다이버시피케이션 하는 형태로 전략을 취하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약간 세큐어하라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반면에 셀진이나 아니면은 크셜만 같은 경우에는 항암 쪽에 유독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한 영역에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좀 더 확고한 포지셔닝을 하려는 전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바이어들 입장, 대부분 바이어들 입장일 텐데요. 바이어들 입장의 니즈는 질환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느 단계의 에셋을 추구하느냐, 관심을 보이느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빨간색으로 non-pharmaceutical asset, 뭐 예를 들어 코스메틱이나 아니면 OTC라든지 건강식품 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제약 쪽에서 있었던 딜을 기준으로 각각의 회사들이 어느 쪽에 관심이 많았는지 보면 사노피, 에비나 BI 같은 셀진 같은 아이들은 초기 단계, 전임상 단계의 에셋을 사오는데 많은 이제 특점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도 관심이 많아서 리스크가 크더라도 그러한 진보적인 에셋을 빨리 취득하는데 이제 그 관심이 있는 반면 머크 셜먼이나 알러간, 바이오젠 좀 제외하고요. 오트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들을 많이 사오는 경향들이 있고 보통 좀 더 매시브 임상 단계의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투자 금액이 높게 되는데 그런 좀 더 매시브한 투자를 갖고 오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그 라이센싱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마다 관심 있는 질환 영역이라든지 또는 단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니즈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저께 이제 받은 저희 바이오월드 뉴스 기사입니다. 아마 저희 바이오월드로 함께 구독해주시는 고객분들 함께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는 이제 온라인 뉴스에서 많이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길리어드가 카이트 파마를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자, 길리어드가 카이트팜이라는 카티의 그 선두주자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 길리어드는 사실 탑10 안에 드는 아주 그 안티바이럴 스페이스에서 그 선두주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탑10 글로벌 제약사들을 보면은 2016년도에 제약사에서 제약 쪽에서 거둬들인 매출 금액으로 볼 때 길리어드가 탑9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탑9으로 이제 길리어드가 포지셔닝을 했는데 이 길리어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탑10 중에 대부분 2015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성장을 했고 사노피나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감소를 했지만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수위가 7%로 10개의 탑 제약사 중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건 성장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더 매출이 줄어든 거죠. 2015년도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매출이 주춤한 것은 왜 이러한 매출이 주춤거림을 나타냈을까를 보면 저희 코텔리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리어드의 매출에 대해서 보시면 쭉 성장을 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하향세를 거둬들었고 더 비극적인 사실은 향후 계속해서 이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거를 대부분 증권사에서 또는 그 애널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 주주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 길리어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챌린지가 많았던 것으로 많은 뉴스, PR 자료들이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길리어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햅시, HIV 이런 바이럴 인펙션 쪽에서 가장 강한 그 탑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길리어드의 대부분의 매출은 사실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안티바이럴 프로덕트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표시가 되고 있고 그 매출 금액을 보면은 실제로 2016년도 매출 중에 안티바이럴 대체적인 프로덕트 저희 알고 있는 뭐 소발디라든지 하노비라든지 하보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디어드 같은 이러한 제품에서 9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2.6빌리언, 즉 나머지 7% 정도를 차지를 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만큼 이들의 매출은 절대적으로 이 키 프로덕트 블록버스터 약물들 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이러한 그 블록버스터들의 그 키 프로덕트에서 8% 정도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 others product, 다른 제품들이 그 성장세가 한 13% 정도가 된 걸로, 그 매출 성장세가 한 13%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덜스가 그 매출액이 13%가 올랐다 하더라도 실제로 메인 코어 제품에서 이미 8%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토탈 레비뉴를 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 길리어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들의 매출액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포캐스트 한번 보십시오. 다들 2017년도, 16년도 기반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 하면
저희 그 수업 분석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컴페티션 상황, 특히 앱이라든지 머크 같은 데에서 다양한 더 좋은 그 경쟁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지네릭에 대한 여러 가지 진입에 대한 것도, 제네릭 침투에 대한 것도 이러한 솔피스트에 같이 영향이 되고, 그리고 이런 햇빛이나 햇빛 이러한 시장들이 그 유동률로 봤을 때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다소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제 경쟁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메인 코어 제품들의 매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길리어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는다고 PR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동안. 그 선택으로 이제 가져간 게 바로 카이트 파마를 인수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저의 강의를 계속 매년 한 번씩 들어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사실 카이트 파마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고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카이트 파마 같은 경우에는 카티의 선두주자로서 사실 IPO를 2014년도에 진행을 했는데요. 설립된 게 2008년도 정도가 됐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딜 라이센싱, 가장 헤비한 라이센싱 거래 라이센스 시드를 쭉 분석을 했을 때 이 글로벌 제약사들 가운데 카이트 파마가 꼈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라이센싱을 하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였고 포지셔닝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활용한 바이오텍이었습니다. 이 카이트 파마를 길리어드가 인수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이런 카티라는 새로운 기술 질환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암 질환에서도 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새로운 것들을 이제 길리어드가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이트 파마의 인수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 코텔리스를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있어서 개발 단계나 관련 질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보여드리고 특정 기술에 대해서 랜드스케이프를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텔리스를 아까 띄워놨는데 시스템이 잠깐 멈추면서 껐었어요. 그래서 코텔리스를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방금 보인 화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으시고 나가실 경우에는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자체 활성화가 되면서 다음 접속자가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재로그인 하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같이 아이디를 활용해 주시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반드시 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 분들이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텔리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시장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리마인드를 드리면은요, 이 CLB라는 분석 툴을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CLB를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라는 이제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홈페이지에서 코텔리스의 마이 코텔리스를 접속을 하시면은요, CLB, 컴패리블 랜드스케이프 뷰어라는 게 보입니다. 이 컴패리블 랜드스케이프 뷰어를 들어가시면은 아마 상반기에만 접속하셨던 분들은 질환별, 액션별, 테크놀로지별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컴퍼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관련된 회사 이름을 쳐주시면은 카이트 파마 형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관련된 회사를 쳐주시면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사를 보시면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얼마 전에 제품 하나 이분들이 이제 파일링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업계에서는 올해 내로 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게 넌허치킨 림포마 쪽으로 지금 현재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아마 올해 말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 이제 들썩이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길리어드가 카이트 파마를 인수하면서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데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면서 얼마 전에 승인된 노바티스의 카티 테라피 그 약물과 같이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실제로 이 길리어드와 노바티스의 그 경쟁 구도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업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약물들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단계, 지금 디스커버리 단계는 12가지가 있고요. 임상 단계에 각각 3가지, 4가지, 1가지가 진행 중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펼쳐서 보시려면은 위쪽에 클릭을 하시면 익스펜드 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건 다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체적으로도 물론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전체 약물과 관련해서 관련된 질환, 대부분 다 이제 카티는 이제 암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암 쪽의 질환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관련된 타겟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필터링을 해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중에서 임상에 관련된 약물들만 보고 싶다라고 필터를 해주시게 되면 한 가지를 바꿔드리면 이 5가지의 포틀렛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임상 진행 중인 카이트의 그 제품들은 B셀 림포마 쪽이 가장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스타시스 쪽, 글라이오마 쪽 이런 쪽에서도 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필터링을 푸시게 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아래는 그 약물이 개발되고 있는 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19가지의 약물, 20가지의 액티브 드러그가 현재 어디에서 개발되고 있다. 보시면은 미국에서 19건, 차이나에서 2건, 유럽에서 2건, EU, 테리토리에서 1건 정도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이제 카이트가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추가된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폴캐스트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카이트에서 이게 제품명이 KTEC19이었나요? 그래서 그 약물이 지금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CLB를 보시다가 로 데이터로 언제든지 덤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중에서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는 약물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이 회색 파일을 클릭하였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12가지 약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럼 이 12가지 약물에 대해서 이러한 약물들이 있고, 다시 여러분들이 뷰어 형식을 좀 바꾸어 주시면은 이 12가지 약물에 대해서 필터링을 다 한꺼번에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관련된 액션 쪽으로 가서 나는 이 중에서 뭐 어떤 것만 보겠다. 또는 이 중에서 나는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뭐로만 보겠다 한정하셔서 더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포뮬레이션에 관련된 것도 다 테크놀로지에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포뮬레이션으로 필터링해서 보겠다라는 것들은 이 포뮬레이션 쪽은 다 테크놀로지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이 12가지 약물을 보다가 CLB로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이 백버튼이 아니라 코텔리스 화면 속에 있는 백버튼을 커서를 위에 올려주시면은 CLB라는 게 다시 뜹니다. CLB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이 약물로 오게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그 그래프에서는 원하시는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로 데이터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약물 개발 그래프에서도 그 약물을 클릭을 하시면 그 약물 개별 리포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카이트 파마에서 지금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수학 분석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저희 약물 리포트에서 좋아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런치된 약물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약물이 갖고 있는 스트렝스, 아무래도 카티라는 노벨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어떤 데시그네이션을 받고 이렇게 지금 대기 중이라는 것은 이제 스트렝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스트레이트 중에 아마 노바티스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바티스의 약물과 함께 이러한 경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수학 분석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학 분석은 여러분 저희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학 에디토리얼 팀이 따로 있어서 약물 개발 정보나 PR 정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 분석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세일즈 포캐스트 데이터도 올해 하반기에 승인이 되게 되면은 18년도부터 이게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저희 이 포캐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수출하냐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 포캐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애널리스트라고 아래 보이실 겁니다. 그 브로커 리서치 리포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드리고요. 그 애널 리포트, 저희가 활용한 애널 리포트의 리스트는 아래쪽에 보시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브로커 리서치 리포트로 각각의 개별 인덱스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나 이 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이 굉장히 일부 데이터들은 편차가 심해요. 데비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값을 활용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인덱스가 많을 경우에는 보통 최저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값으로 평균을 내서 보시던지 하는 방법들을 많이 채택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데이터들은 로 데이터, 이 숫자를 다 이렇게 지금 이어별로 수출을 하시려면은 익스포트 엑셀을 눌러주시면 모든 데이터들은 이렇게 다 수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신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업그레이드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귤레터리 데시그네이션인데, 이 레귤레터리 데시그네이션은 각각의 보시는 드러그 리포트상 여러분들이 다 이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데시그네이션 중에 저희가 단순히 그랜티드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멤버가 이거를 검토해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그 PR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퍼스티브 오피니언이라고 함께 기대를 해드려서 곧 조만간 그랜티드가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취합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함께 다 활용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모든 데이터에는 저희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레터가 같이 나와요. 그 노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활용한 다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들까지 함께 다 보셔서 풀 리포트, PR 자료들 같은 것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브로커 리서치나 디벨롭먼트 프로파일 정도에 가면은 그 관련된 약물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 제가 그 길리어드 약물들 중에 쭉 보여드리면서 패턴트에 대한 얘기, 제네릭에 대한 얘기, 경쟁 상황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 약물 개별 리포트에서 다 수출이 되는 것이고, 특히 제네릭 이슈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코텔리스는 제네릭 파이프라인은 제공되지 않고 그것은 저희 뉴포트라는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주셔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저희가 약물 포캐스트 하는데 사실은 제네릭은 굉장히 제네릭 침투 여부는 중요하기 때문에 패턴트와 제네릭 이슈는 저희가 디벨롭먼트 프로파일에 항상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덕트에 대한 패턴트 익스파이어 데이트라든지 만료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러한 패턴트들은 다 보여드리게 되고요. 패턴트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이 프로파일에서 보실 수 있는 반면, 각각의 개별 패턴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 디램 패턴트 쪽으로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디램 패턴트 쪽으로 가시면 관련된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 이 약물을 개발하는데 카이트가 다른 회사랑 지금 10건의 그 거래를 맺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10건에 대한 거는 라이선싱이나 패턴트에 대한 거, 크라다에 대한 딜, 서비스에 대한 딜, 펀딩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래 패턴트 쪽으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패턴트도 용도 패턴트, 복합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시고, 패턴트 리절트까지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동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나 패턴트, 임상은 항상 테이블 아래 이렇게 view 패턴트 as a result list 또는 위쪽에 보시면 딜 같은 경우에는 view deal list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관련된 패턴트나 거래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 패턴트 같은 경우에는 만료일들 다 계산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료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함께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 등록 특허 같은 경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등록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 익스파이어리티 탭을 보시면은 이제 만료 현황, 각 나라에서 언제 만료가 되는지 개별 등록 특허마다 다 이제 저희가 인덱싱을 해드립니다. 함께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CLB로 넘어가겠다. 저희가 이제 패턴트 정보까지 왔는데요. 다시 약물 리포트로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드러그 리포트를 클릭해 주셔서 약물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CLB로 가겠다 하시면은 CLB로 가셔서 그 관련된 정보를 쭉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관련된 거래 데이터, 관련된 임상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시고,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오버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회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를 클릭해 주시면은 컴퍼니 리포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카이트 파마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카이트 파마에 관련된 모든 회사 정보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펀딩 정보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에서 펀딩을 받았는지 펀딩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 익스텐드 하시면은 금액, 에퀴티 기준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각각의 투자자에게 얼마나 받았는지 펀딩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같이 회사에 대한 매출과 그 비중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쪽으로 오시면은 회사에 대해서도 풀캐스트 데이터들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 주요 약물에 대해서도 함께 파이 차트로 약물 매출 구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커서를 올리게 되면 금액까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거래 데이터들을 특히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거래 데이터들은 이쪽에서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래 타입별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 저희가 리캡 데이터가 함께 들어오면서 이 거래가 테크놀로지, 기술 플랫폼에 대한 딜인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딜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거래를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지, 얼리 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그 기술에 대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플랫폼 기준으로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트랜잭션 타입별로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기한 것 중에 카이트 걸 쭉 보다 보니까 중국 회사랑 조인트 벤처 한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 한 내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 내역을 쭉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 텀에서 조인트 벤처를 누구랑 스냅샷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시고, 2017년도 1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딜이고요. 조인트 벤처 건이고, 파이낸셜 구조를 보시면 업프론트 피가 40밀리언 정도가 되는 거고요. R&D 펀딩이 업투 20밀리언까지 나와 있고, 전체 썸은 175 이하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페이먼트 타입까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벤트 쪽에 가면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립니다.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 카티 테라피 그 공동 개발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걸 볼 수가 있고, 수익은 아마 40대 60으로 나눈 거를 제가 어디선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익은 그렇게 가지고 간다라는 것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컴퍼니 리포트에서 그 현재 몇 분은 이제 DI 액세스를 갖고 계실 텐데, DI 액세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M&A들까지 함께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거래 내역에서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하셔가지고 M&A까지 해서 풀 리포트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약물에 대해서만 정보를 많이 찾으셨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컴퍼니에 대해서 정보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필터링 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통은 꺼내주실 거예요. 저도 이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트리 구조를 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솔아웃 하셔가지고 많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쪽이 더 이제 필터 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yes or no의 그 퀘스천 같은 경우, M&A 딜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 클릭 한번 해주시면 굳이 필터링 창 켜시지 않으시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쉽게 소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 카이트 파마가 T셀 팩토리를 예전에 인수한 건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280밀리언 달러였네요. 2015년도에 계약을 체결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회사의 간략한 소개를 보시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CLB를 보시면은 이제 회사가 이번에 새로 오픈이 된 거고요. 인디케이션이나 액션 또는 테크놀로지 쪽으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카티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카티라든지 뭐 아니면 안티바디다 뭐 이런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 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 질환별로 예를 들어서 뭐 넌 헌트킨 림포마다 아니면은 당뇨 쪽이다, 뭐 아스마 쪽이다 이런 것들은 질환 쪽에서, 액션은 몰레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BCL에 대한 것이다, 뭐 아니면은 PI3 카이네이즈에 대한 것이다, 이런 몰레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경우에는 액션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이번에 뉴스 나온 카티 테라피의 실제적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티 테라피를 제가 쳐봤더니 실제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는 176개의 약물이 토탈 액티브 드럭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중에서 138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컴퍼니로 보면은 카이트 파마가 글로벌 파이프라인 순으로 4개, 4위 정도로 해당하고 있고, 주노가 가장 이제 나오고 있고요. 블루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 앱클론이랑 같이 카티를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보실 수가 있고, 노바티스도 이쪽에 이름을 올린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제로 아웃라이센싱한 약물만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인덱스 중에 필터링 창을 보시면은 스테이러스가 아웃라이센싱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터링을 해주시면은 아웃라이센싱한 약물들은 누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약물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디케이션은 어느 쪽인지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전체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월드와이드 맵을 은근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거를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익스포트 하시면은 뭐 발표 자료나 어디든지 다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 월드와이드 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재밌는 게 개발되는 약물 기준으로 프리퀀시가 쭉 나와 있고요. 이거를 필터링을 한번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카티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이제 사전에 좀 보면서 차이나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차이나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 글로벌 탑2더라고요. 이 차이나에서 어떤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나를 제가 좀 어플라이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들 코어포레이트 헤드쿼터가 42개의 약물 중에 40개가 바로 이제 그 차이니스 컴퍼니에 해당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차이나 컴퍼니들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개발에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클리어 5를 하면 다시 월드와이드 맵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회사들이 누군지 알고 싶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약물 기준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이나 하고 클릭을 했는데, 차이나 컴퍼니로 가면은 42개의 약물들 기준으로, 이쪽에서 쭉 약물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회사들이 누군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회사를 클릭하세요. 이 전체 토탈 컴퍼니에서 회사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 138개의 회사에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컨트리에서 필터를 켜주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차이나를 필터링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쭉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카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뒤로 안 가고 이제 카티를 누르게 되었네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시 룩업 창을 하셔서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아래 타겟 베이스드 액션, 어느 쪽에 그 타겟 몰레큘들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CD19이 가장 많겠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 중에서 임상만 보겠다. 그러면 임상을 하고 있는 약물들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조작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비교하실 수가 있으시고, 카티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3가지로 한정돼서 나오지만, 실제로 약물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시면 약물 10개까지 함께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약물 10개의 그 세일즈 포캐스트까지 함께 한 그래프에서 비교한 그래프를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 딜 쪽으로 가시면 이 카티와 관련된 딜은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어떠한 딜을 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를 필터하시면 이 나머지 3개가 같이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 임상시험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질환 쪽으로 다시 구별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넌 헌트킨 림포마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중에서도 나는 현재 환자 모집 중인 그 ongoing 스터디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ongoing 스터디만 따로 on-off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상단의 on-off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패턴트도 마찬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패턴트도 클릭을 하시면은 관련된 패턴트 정보, 로 데이터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 분석을 하실 때 이렇게 그래프로 들어오셔서 로 데이터로 점핑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 질환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으신데, 검색을 하셔서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룩업 창을 쳐주시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인디케이션으로 다이아비티스를 쭉 검색을 했는데요. 관련된 다양한 인덱스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관련된 약물 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질환 쪽으로 이렇게 관련된 회사, 스테이러스, 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세이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익스포트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시겠지만 저희 포틀렛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모든 세이브나 익스포트 창이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나 PDF로 다 변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시간이 이제 거의 마감할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몇 가지 필터링 창들을 제가 좀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마 CLB를 모르셨던 분들은 주로 이 퀵 검색창에서 많이 활용을 해 주셨을 겁니다. 이 퀵 검색창에서 한 가지를 검색을 하셔서 줄여 나가시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굉장히 결과값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보통은 이렇게 뷰어 형식을 많이 보시죠. 25,000건의 캔서 값이 뽑혔는데, 여러분들 sort by relevance로 하셔도 되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날짜,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다 조작이 가능하세요. 하이스트 페이스별로 보겠다, 이런 것들 다 조작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링 창을 켜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테크놀로지에서 하이어키랄 구조를 켜주시는 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꼭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스몰 몰레큘과 바이올로직이죠. 그래서 그 스몰 몰레큘과 바이올로직 구분은 맨 아래 테라피릭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가시면은 바이올로직과 스몰 몰레큘 한꺼번에 구별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질문 중에, 사전 질문 중에 바이오 시밀러 검색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바이오 시밀러도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에서 여러분들 필터링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더 테크놀로지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 프로덕트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찾으시는 거, 포뮬레이션에 대한 거는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패길레이티드 된 폼 이런 것들 많이 찾으시는데요. 팩이라고 쳐주시면은 이쪽에서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서스테인 릴레이, 처방형 제제 이런 것들 많이 찾아주시죠. 그러면은 서스테인 릴리스 폼이라고 치시면은 저희 이쪽에서 한꺼번에 controlled release, 저희 동의어 다 검색됩니다. 그래서 sustained나 controlled release라는 것들을 처방형 제제라고 영어식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동의어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티바디 이러한 인덱스들도 이쪽에서 다 한꺼번에 활용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관련된 단어들이 다 이렇게 체크가 돼요. 상단을 체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한꺼번에 지웠다가 붙였다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인덱스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키레 구조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테크놀로지. 다른 한 가지는 인디케이션입니다. 인디케이션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프리퀀시 순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시지만, 트리 구조를 켜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어키럴로 쭉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항암 시장만 보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세부적으로 더 가실 수 있으세요. 다만 마찬가지로 여기 룩업 창의 상단에다가 나는 여기다가 프로스테이트 튜머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프로스테이트 튜머라고 해서 룩업 창을 치시면 관련된 질환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 선택이 됩니다. 자동 선택이 되시면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그 사전 질문 중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디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위에 인디케이션이 있고 아래 보시면 액티브 인디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간단한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스테이러스 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단순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뿐만 아니라 위드드로운 거나 아니면은 그 디스컨티뉴 된 약물들도 함께 다 표시가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액티브 인디케이션이, 액티브 파이프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 건선에 대한 액티브 파이프라인만 찾겠다라고 하시면, 즉 이렇게 뭐 중간에 이제 드롭된 거 말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액티브 파이프라인만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인디케이션이 아니라 아래 액티브 인디케이션으로 오셔서 아스마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액티브 파이프라인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퍼스트 파드리브나 이런 트래시들을 다 여러분 지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인디케이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하지만 나는 전체를 다 찾겠다라고 하시면 이쪽에서 다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된 내용 중에 하이스트 스테러스 앤 터미네이션 쪽으로 가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페이지 3장에서 드롭된 아이들로 어플라이 하셔서 보시면 페이지 3장에서 현재 드롭된 아이들을 디스컨티뉴 된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코텔리스트 CLB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필터링, 일반적으로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필터링 툴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익스포트는 이쪽에서 마음대로 다 우측에서 활용해 주실 수 있으시고, 결과값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도 여러분들 다 표기를 함께 익스포트를 해 주실 수가 있으셔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 원하시는 정보만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알러트 기능 셋업 방법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아이디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아이디를 만드셨을 때 활용되었던 그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그 알러트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세이브 쿼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알러트 셋업이 눌러주시게 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쭉 설정을 하시다가 이쪽에서 스텝 3에서 쉐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쉐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러트 셋업에서 어떤 것을 누르셔도 상관없는데 알러트 셋업하는 것들을 눌러주시면은요. 넥스트에 스텝 3를 가시게 되면 쉐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넥스트로 돼요. 이 넥스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메일 주소, 아이들을 만들었을 때 썼던 이메일 주소가 이제 나오고요. 이쪽에 컬리그를 눌러주시고 아래 컬리그 주소에 여러분들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러트 이메일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 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별 이메일로 다 알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 세미콜론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신다면 이 세미콜론으로 그 여러분들 팀원과 이 알러트를 같이 받고 싶다, 팀장님과 같이 받고 싶다, 또는 같은 옆 팀장님과 같이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셋업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크리에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된 그 쿼리나 이런 것들은 알러트 셋업은 이쪽에서 마이 서치된 알러트 쪽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쪽에서 다 조율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알러트 셋업은 온오프를 다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원하시는 것들은 이쪽에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코텔리스트를 활용해서 관련된 기술 시장, 질환 시장에 대해서 랜드스케이프 보시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필터링 하셔서 원하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랩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네,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업투데이트 인포메이션을 데일리 베이시스로 모든 에디토리얼 과정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에디토리얼 프로세스상 그 약간의 그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걸리는 건 아마 모든 DB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애널리틱 툴을 오늘 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CLB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홈페이지에서 마이 코텔리스트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아래 이제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뜨게 되고요.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CLB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아까 저와 같이 동일하게 그 분석을 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9월에 이제 그 초청장이 아마 한 이틀 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아니라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이 각각의 타겟을 그 경쟁성을 분석하시는 플랫폼 DR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DRA는 인테그리티와 호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듈이고요. 중요한 건 이 타겟을 건드렸을 때 그 약물이 얼마나 그 질환에서 효능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했을 때 퍼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자동 알고리즘 구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노벨티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랭크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타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관련된 약물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아니라 관련된 논문이나 특허, 바이오마커나 관련된 뭐 실험 모델값, PK, PD값 이런 다양한 이제 사이언티픽 디테일이 백업돼서 이런 다양한 숫자들로 저희가 이제 랭킹 시스템을 다 이제 구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어떤 분석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한 거는 아까 이제 그 제약사들이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서 바로 R&D에 대한 전략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R&D 전략을 보면은 실제로 프로젝트 페일의 40%가 바로 롱 타겟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특히 추가 30% 정도의 경우에는 리드 몰레큘을 잘못 선택한 롱 컨디데이트가 선택이 돼서 프로젝트가 페일한다라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D의 흐름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시킬 것이냐, 그 페일러의 가능성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조율해서 R&D의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를 DRA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툴은 제가 그 다음 교육 시간인 9월 달에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하셔서 뭐 제품 문의사항이나 모듈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